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 후기 세금제도의 개편과 신분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세금제도의 기본적인 체제는 조세, 공납, 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조세는 토지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땅을 가진 사람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공납은 그 지역의 특산물로서 집집마다 납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에는 군역과 요역이 있었는데 성인 남성들은 군에 가거나 성을 쌓는 등의 각종 자빌에 힘을 보태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이런 세금 제도는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토지세의 경우에는 지주가 부담해야 할 토지세를 힘이 없는 소장농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공납의 경우에는 그 문제점이 가장 심했는데요. 당시의 설이나 상인들은 해당 마을의 특산물을 본인들이 미리 내고 농민들에게 특산물 원래 가격의 2배 내지 많게는 10배 이상의 돈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이를 방납이라고 하는데 당시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세금이었습니다. 군역의 경우에도 실제적인 군역 대신 대립제나 방군수포제가 유행했습니다. 대립제는 군에 가기 싫은 사람이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뽑아서 군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방군수포제는 아예 관청에다 군포를 납부해서 군대에서 면제받는 것을 말했습니다. 결국 군역도 실제적인 군역의 의무를 지는 것보다 갈수록 세금의 한 종류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선 후기에는 정부에서 수치체제를 개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우선 조세의 경우에는 영정법을 실시해서 풍흉에 상관없이 한 결당 4두라는 고정된 최소한의 조세만 납부하게 했습니다. 폐단이 가장 심했던 공납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대신 소유한 토지 면적에 따라서 쌀, 면포, 화폐를 대신 공납으로 내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땅이 없는 농민들은 공납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세금으로 변질된 군포도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에 군포 2필에서 1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전체적으로 조선 후기에는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세금량을 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선 정부의 개편 노력은 얼마 못 가서 수치 체제가 다시 문란해지면서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이런 문제를 삼정의 문란이라고 불렀는데, 전정, 군정, 환곡 세 가지 세금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선 후기 세도 정치와 더불어서 삼정의 문란은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가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1811년 홍경래의 난이나 1862년 임술 농민 봉기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신분제도는 법적으로 양천제였습니다. 이는 양인과 천인 두 가지 신분층으로 나눈다는 말로서 양인은 신분적으로 자유인, 천인은 신분적으로 비자유인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제 신분은 양천제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양인은 직업의 차이에 따라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반은 문반과 무반 등 조선시대 고급 관료와 각 그 가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들은 정부로부터 각종 특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중인은 조선시대 하급 관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기술직 등 하급 관료가 많았고, 여기에는 첩의 자식인 서얼도 포함되었습니다. 상민은 농민, 상인, 상공업자 등을 가리켰고, 이들은 조선시대 백성으로 일컬어지며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양천제라고 했지만 실제 지배층은 양반과 중인이었고, 피지배층은 상민과 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조선 후기가 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많은 양반들이 몰락해서 그 권위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중인 신분이었던 서얼은 양반에 비해
차별 철폐 운동, 납속 등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서 일반 상민들 중에서도 큰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부를 이용해서 돈으로 신분을 사는 납속을 하기도 하였고, 정부에 돈을 내고 명예직이 공명첩을 발급받아서 양반 신분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족보를 위조하여 뼈대 있는 양반 가문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민들 중에서 신분을 상승하는 자들이 늘어나자 그 반대로 국가에는 그만큼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천민들을 상민으로 해방시켜 이들에게서 세금을 수취할 계획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선 노비 종모법을 시행해서 부모 중 어머니가 양인일 경우에는 자녀도 신분이 양인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순조 때는 공노비 해방을 단행해서 대규모 공노비를 양인으로 풀었고, 재산이 있는 천민의 경우에는 납속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이처럼 기존 신분 제도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 제도가 흔들리면서 향촌 사회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는 향촌 사회의 뿌리 잡은 양반들이 유양소나 향회 등을 통해 권력을 잡고 수령을 견제했다면, 이제는 상민들 중 새로 양반이 된 신양이 나타나면서 기존 양반인 구양과 신양 간의 대립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이를 역사 용어로는 향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향전이 발생하고 양반의 권위가 약해진 반면 기존 수령의 권한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수령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세금을 마음대로 수취하기 시작했고, 이는 19세기 세도 정치기 때 수령과 향리가 백성들을 크게 수탈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조선 후기 수치 체제의 개편과 신분제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